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위트레흐트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위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 비교적 이제 호벤의 그런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네덜란드 2부 리그 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뭐 흐름이 안 좋은 상태로 지금 페이스가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뭐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리그 무패 행진은 좀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지금 리그에서는 이기지 못하면서 지금 확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최근 좀 계속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좀 위트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꼬마 상대로 홈에서 패배에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이후에 이제 넬이 연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헤라클레스 상대로 뭐 홈에서 좀 생각보다 좀 고전하면서 좀 이긴 적이 있을 만큼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뭐 이제 경기 내용이 좀 떨어진 그런 좀 호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원에서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위트가 좀 최근에는 생각보다는 좀 끌려다니는 경기도 좀 많을 정도로 그만큼 좀 중원이 약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상태에서 현재 LADBC 내 가장 좀 중원이 막강한 그리고 호벤을 좀 상대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위트가 이제 중원에서 크게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호벤이 좀 중원 싸움에서 그리고 비교적 좀 손쉽게 좀 우위를 좀 점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중원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전력, 그럼 이제 뭐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호벤이 다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 면에 있어서도 호벤이 더 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 그래도 호벤이 좀 원정이라고 해도 경기를 좀 유리하게 잘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위트레트가 뭐 지금 홈이라는 점 말고는 뭐 딱히 지금 뭐 내세울 만한 부분이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호벤이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호벤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위트레트의 그런 리그에서의 그런 무승부 행진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아인토벤 승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인토벤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이제 흐로닝원 경기. 자, 고어헤드는 주포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거죠. 흐로닝원이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직전 컵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고, 그리고 이제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2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좀 최근에 좀 승리가 없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승리를 좀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전환시킨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력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고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전환을 좀 통해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을 좀 구사하며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흐로닝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원과 수비를 좀 잘 정돈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라인이 올라간 그런 좀 고아이드의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하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적극성을 좀 보일 팀은 이제 고에드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제 후로닝은 역시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낼 만한 경기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 또한 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흐로닝원의 뭐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흐로닝원이 이제 이겼던 좀 상대 팀들을 봤을 때, 최근에 뭐 이제 엑셀시오르, 이제 그리고 폴란드과 같은 그런 하위권 팀들만 주로 좀 상대를 했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었고, 이제 이번에는 그 두 팀보다는 비교적 막강한 고에드가 좀 상대다 보니까, 최근 경기들처럼 흐로닝원이 경기를 쉽게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제주 이어가는 중으로 좀처럼 이제 홈에서는 잘 좀 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좀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이제 지난 시즌 뭐 두 팀이 좀 두 번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두 번 다 이제 고어헤드가 이기면서 최근 좀 상승적인 면에서는 고어헤드가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홈 고어헤드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어헤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뭐 가져가거나,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어헤드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짱크트 파울리. 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키퍼 1명이 결장. 짱크트 파울리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마인츠는 여전히 리그 꼴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거뒀고, 그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튀르키예 리그 속팀인 이제 쌈스스포르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세가 좀 올라온 마인츠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할 모먼트도 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짱크트 파울리 역시 이제 이전에는 긴 연패를 좀 이어가면서 극심한 부진을 겪다가 이제 최근 좀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최근에는 좀 좋은 성적을 좀 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이제 이전에는 크게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인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일단 뭐 마인츠나 뭐 짱크트 파울리 모두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이제 상대팀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좀 특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한쪽이 공격을 좀 능동적으로 잘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한쪽이 이제 능동적으로 좀 공격을 좀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좀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공격 템포 또한 좀 끊기는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두 팀 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공격이 뭐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공격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짱크트 파울리보다는 마인츠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롱볼이나 좀 중거리 슛 비중이 큰 그런 짱크트 파울리와 달리 마인츠는 이제 비교적 좀 공격이 좀 간결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츠가 그래도 짱크트 파울리에 비해서는 더 나은 공격 퀄리티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인츠가 뭐 주중에 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좀 치러서 이제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 있지만, 그 점을 좀 제외하고는 지금 뭐 짱크트 파울리에 비해 이제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보고, 이제 짱크트 파울리의 그 원정 경기력이 대체로 안 좋은 만큼 원정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마인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인츠 승쪽 보는 경기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인츠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 경기.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레노, 그리고 케이엔, 그리고 이제 파리, 그리고 카르도나, 그리고 포이스 등이 좀 결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축 코어들 다수가 좀 결장 중인 좀 비아레알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특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드리, 그리고 올모, 그리고 가비,
좀 아라우동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럼 현재 뭐 두 팀 다 뭐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확실히 바르셀로나보다는 비아레알이 좀 전력 누수에서 더 타격이 크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챔스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홈에서 난타전 끝에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도 좀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챔스 탈락도 이제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는 나름 좀 순항하고 있지만 좀 챔스에서는 좀 생각 이상으로는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좀 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6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득점력을 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이제 전환 속도 및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 공격에 좀 능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좀 스피디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아레알이나 뭐 바르셀로나 모두 이제 페널티 박스 좀 진입을 좀 통한 이제 위협적인 득점기의 창출이 이제 보다 더 좀 많을 수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 경기가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난타전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현재 뭐 전체적인 뭐 흐름, 뭐 경기력, 이제 득점력 등 여러 부분에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두 팀이 좀 맞붙을 때마다 이제 매번 원정팀이 좀 승리를 좀 거뒀듯이 줄곧 좀 원정팀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도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격이 좀 실패하면은 이제 바로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그만큼 지금 수비 리커버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좀 기동력이 좀 좋고 이제 스피드가 좀 빠른 그런 좀 바르셀로나의 좀 공격진을 좀 비아레알이 좀 당해내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비아레알의 그 좀 실점 위험 요소가 좀 클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의 좀 속공에 굉장히 좀 커 보인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이제 좀 수비 리커버리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역습에 좀 취약한 그건 좀 비아레알이고 그런 뭐 비아레알 상대로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더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뭐 화력준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뭐 바르셀로나가 더 오히려 좀 점할 만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3.5라고 해도 어느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트 대 이제 알크마르 경기. 자, 일단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시타르트는 컵 경기 포함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중위권 이상으로는 좀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곤 있지만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비교적 약체인 이제 야기엘로니아 상대로 이제 그것도 홈에서 무승부를 쭉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단 한 골도 이제 넣지를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전혀 이제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래 뭐 야기엘로니아는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한 팀인데 그런 팀이 이제 심지어 이제 좀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크마르가 이제 수적 위를 좀 잘 좀 살리지를 못하면서 이제 득점을 못해 이제 공격에서는 이제 심각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득점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득점계 좀 창출에 있어서도 이제 뭐 전혀 뭐 이제 좀 거의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공격력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이제 수비 라인이 좀 낮은 편이면서 이제 밀집 수비를 좀 주로 좀 형성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알크마르가 그것도 이제 홈이 아닌 원정에서 이런 좀 시타르트의 밀집 수비를 잘 공략할 거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알크마르의 그런 좀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질 우려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알크마르가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직접 뭐 야기엘로니아전처럼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알크마르가 좀 공격에서 좀 삽질할 우려가 좀 큰 경기다라고도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정 알크마르의 좀 사이드를 보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그리고 메리트 또한 좀 없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차라리 요거는 뭐 시타르트 사이드로 좀 접근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타르트가 좀 연패를 좀 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뭐 충분히 좀 그렇게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보다는 시타르트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시타르트 프랜슨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타르트 프랜슨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맨유 경기.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우토레스. 강원 감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강감자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파우토레스, 그리고 밍스, 그리고 마르티네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베모, 이제 디알로, 그리고 카세미로, 그리고 더리우트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네이션스컵으로 이제 좀 차출이 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더 전력 누수가 커진 그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난타전 끝에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무려 이제 9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스날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둘 뻔했지만 마지막 이제 극장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기세가 이제 더더욱 이제 좀 증폭이 좀 되면서 현재 좀 최상의 좀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는 그 좀 빌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았던 그런 본머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려 4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수비가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수비를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좀 수비가 좀 크게 흔들렸던 그좀 맨유라고 말씀드려 봐요. PP119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PP1293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 경기도 경기를 먼저 봤을 때 일단은 뭐 두 팀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 뭐 빌라가 이제 맨유 상대로는 좀 주도권을 좀 쥐면서 경기를 더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두 팀 다 좀 전개가 좀 좋으면서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는 그래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빌라가 지금 뭐 맨유에 비해서 뭐 밀리는 부분이 좀 크게 없고, 그리고 이제 빌라에 비해 지금 뭐 맨유의 전력 누수가 꽤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뭐 맨유가 좀 빌라한테 좀 끌려다니는 구간이 좀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좀 홈에서도 여전히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 좀 빌라이기도 하고,
지금 빌라가 거의 경기 내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우도 좀 많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그래도 다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그좀 맨유가 빌라 상대로 솔직히 주도권을 지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빌라가 또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6경기 연속 이제 맨유가 빌라 상대로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중 좀 5경기를 좀 이겼을 만큼 이제 상성상 맨유가 좀 강한 면모도 좀 보였긴 했지만 그런 좀 상성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도 현재는 빌라가 지금 흐름, 이제 경기력,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도 지금 맨유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맨유가 좀 빌라의 긴 연승 행진을 좀 저지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이제 빌라가 열세인 맨유와의 그 열세인 상승을 좀 극복해서 계속해서 좀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거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상 페이스를 잘 이어가고 있는 빌라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라 승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일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 양상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헤타페 경기.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별장. 자,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별장 중입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최근 원정 3연전을 좀 치렀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2승 1무를 좀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좀 거둔 채 이제 홈으로 좀 돌아왔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최근 좀 리그 경기에서는 라요 상대로 경기 내용에서는 많이 밀리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이제 최근 좀 리그에서 이제 라요 상대로는 많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경기력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이제 5경기 중 이제 총 한 골밖에 좀 못 넣으면서 이제 리그에서는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공격이 좀 안 좋은 좀 헤타페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일단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베티스가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헤타페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할 것으로 보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좀 버티다가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베티스가 공격을 좀 주도할 만한 좀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베티스가 좀 주도권을 좀 지닌 식으로 좀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안 좋아도 이제 좋은 수비를 좀 바탕으로 좀 잘 버티면서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해 이제 결과를 좀 내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좀 수비마저 좀 흔들리면서 다소 좀 불안정하고, 이제 지금 헤타페가 이제 선취 실점을 좀 하면은 이후에 좀처럼 좀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이제 추격의 동력을 잃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헤타페가 좀 여러 방면에서는 굉장히 좀 열세인 좀 부분이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득점력이 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이제 수비 또한 지금 현재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지금 강점이 없는 그쪽 헤타페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좀 헤타페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무색무취한 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 다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런 헤타페 상대로 베티스가 그래도 충분히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베티스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베티스 승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폴렌담 대 스파르타. 이거는 저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스파르타 승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스파르타가 이제 직전 뭐 헤이렌베인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폴란담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불안정한 뭐 폴란담 상대로는 원정이라고 해도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스파르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대 이제 파이르 미넨.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하이덴하임 한번 3프랜스 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미넨이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 좀 마인드 상대로 좀 무승부를 좀 거둔과 좀 더불어 어느 정도 좀 이제 흐름이 좀 떨어질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좀 상태고, 그 하이덴하임이 뭐 최근에 그래도 좀 무패행제 좀 이어가면서 지금 반등한 모먼트도 잘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번엔 어느 정도 좀 하이덴하임이 그래도 잘 좀 맞불에 좀 놓으면서 좀 생각보다는 그걸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한번 하이덴하임 3프렌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양으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이덴하임 3프렌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네이션스컵 이제 개막전 경기. 자 모로코 대 이제 코모로. 자 참고로 이번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가 이제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모로코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건이니까 지금 이제 개최국인 뭐 모로코 입장에서는 이제 매번 좀 홈 경기에서 경기를 치른다, 이렇게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로코 승에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두 팀의 좀 체급차가 워낙 좀 크고 이제 모로코도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제 좀 모로코를 좀 대표하는 선수들도 다 좀 소집하면서 뭐 전력을 좀 막강하고, 이제 모로코는 뭐 지금 아프리카 내에서도 이제 가장 뭐 이제 1항이라고 볼 만큼 지금 뭐 탑티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뭐 체급차를 좀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모로코가 좀 손쉽게 좀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로코 승에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